여러분, 브로콜리와 가공육, 브로콜리와 사골국, 이 두 가지 조합 중에 어느 쪽이 우리 콩팥에 더 치명적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정답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놀랍게도 국내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8분 이상이 이미 콩팥 기능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소름 돋는 진실은 이분들 중 87%가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은 기능이 73% 이상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단 한 번의 통증 신호조차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먹는 브로콜리가 어떤 음식과 만나면 콩팥을 녹이는 독이 되는지, 그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콩팥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기적의 궁합 3가지와 올바른 조리 원칙까지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해외 유명 매체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고 항암 효과가 뛰어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우리 몸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무서운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 우리 세대에게는 잘못된 음식 궁합이 매일 혈관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현대의학으로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는 첫 번째 최악의 궁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로콜리와 통조림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한 식습관이죠. 고기를 먹을 때 녹색 채소를 곁들이면 무조건 건강해진다는 흔하고도 치명적인 착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년 정도 꾸준히 드시면 콩팥의 핵심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미세혈관의 심각한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이라는 미네랄 성분에 있습니다. 국제신장학회의 공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 콩이나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유기인은 장에서 약 40%에서 60% 정도만 혈액으로 서서히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변을 통해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조림 햄이나 소시지를 만들 때 유통기한을 늘리고 먹음직스러운 색을 유지하기 위해 공장에서 넣는 화학 첨가물인 무기인은 그 파괴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무기인은 우리 장에서 아무런 여과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려 89%에서 거의 100% 가까이 혈액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미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우리 세대의 콩팥은 이렇게 해일처럼 밀려오는 엄청난 양의 무기인을 밖으로 빼낼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위험한 상태에서 브로콜리가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바뀝니다. 브로콜리는 100g당 약 316mg의 칼륨을 품고 있는 고농도 칼륨 식품입니다. 혈액 속으로 침투한 가공육의 무기인이 혈중 칼슘과 엉겨붙어 날카로운 미세 결정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브로콜리의 고농도 칼륨이 혈압과 혈류 압력을 급격히 높이며 이 파괴적인 결정들을 콩팥 사구체 모세 혈관벽에 박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집 싱크대 배수관에 누군가 시멘트 반죽을 매일 조금씩 들이붓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물이 조금 느리게 빠지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멘트가 굳어버리면 배수관은 완전히 막혀버리죠.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굳어버린 혈관 석회화는 현대의학으로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짭짤한 통조림 고기에 브로콜리를 섞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것은 콩팥의 아주 위험한 조합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공육과 브로콜리를 당장 분리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이번에는 어쩌면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최고의 보약이라고 믿고 드시는 사골국과 브로콜리의 조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우 사골을 정성껏 며칠 밤낮으로 푹 고아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곁들이시죠. 그 뽀얀 국물이 골다공증을 막아주고 브로콜리가 독소를 씻어낼 것이라고 믿으시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골국을 장시간 고아내면 뼛속에 인과 칼슘이 국물 속으로 대량 녹아 나옵니다. 우리 세대의 콩팥은 젊은 시절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는 정수기가 아닙니다. 사골국이라는 인폭탄과 브로콜리라는 칼륨 폭탄이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소리 없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사골국의 인은 혈액 속에서 우리 뼈의 칼슘을 강제로 뽑아내고 브로콜리의 칼륨이 혈류 압력을 높이면 인과 칼슘이 만나 딱딱한 미세 결정들을 형성합니다. 이 결정들이 콩팥의 세뇨관을 촘촘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콩팥 안에는 미세한 여과 통로들이 수백만 개가 존재합니다. 이 통로들이 미세 결정으로 막혀버리면 콩팥은 소변을 만들지 못하고 다리가 붓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급성 신손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셨던 사골국이 도리어 우리 뼈를 약하게 만들고 빠져나온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온몸의 혈관을 굳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온몸이 가렵거나 뼈가 마디마디 쑤시는 고통을 겪게 되지만 대부분은 그저 나이 탓이라며 넘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혹시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골국을 끓여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정성이 누군가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기억해 주세요. 사골국과 브로콜리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구마와 브로콜리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삶은 고구마와 데친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는 분 계시나요? 고구마 한 개에는 약 418mg, 브로콜리 100g에도 316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드시면 우리 혈액 속으로 700mg이 넘는 칼륨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세대의 콩팥은 이미 칼륨 배설 능력이 전성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독처럼 쌓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 심장 근육을 직접 타격합니다. 우리 심장은 미세한 전기 신호로 박동하는데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으면 이 전기 체계에 합선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과전류가 흐를 때 두꺼비집이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면 중 심정지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AC 억제제나 ARB 계열의 약은 칼륨 배설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서 브로콜리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심장에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브로콜리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이며 설포라판 성분이 항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문제는 잘못된 짝과 함께 먹었던 우리의 무지함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콩팥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기적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궁합은 바로 사과입니다. 브로콜리가 가진 가장 큰 숙제는 그 풍부한 칼륨 성분을 어떻게 하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고 불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일반 과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우리 장 속에서 마치 거대한 그물망이나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브로콜리의 칼륨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전에 장에서 펙틴이라는 그물망이 먼저 칼륨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브로콜리를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면 사과의 펙틴 성분이 브로콜리 속 칼륨이 혈액으로 급격하게 흡수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에서 칼륨과 직접 결합하여 혈액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붙잡아 대변으로 안전하게 끌고 나가는 배출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콩팥이 혼자 감당해야 할 과도한 업무량을 사과가 절반 이상 나누어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 한 개면 충분합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 필요 없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사과 하나가
우리 콩팥의 최고의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해외 유명 의대의 영양학 연구팀에 따르면 팩틴은 사구체에 가해지는 여과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사과의 유기산은 콩팥 결석 생성을 억제하고 소변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사과는 칼륨 폭탄을 안전하게 해체해주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궁합은 양파입니다. 앞에서 제가 가공육의 무기이니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혈관 석회화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이 딱딱해진 혈관벽을 다시 부드럽게 청소하고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천연 혈관 세척제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콩팥 모세 혈관벽에 달라붙은 미세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전의 생성을 막아 피를 맑게 걸러줍니다. 국내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양파 추출물을 장기간 섭취하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개선되어 혈류 저항이 감소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콩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굳어가던 우리 콩팥 혈관에 양파는 봄바람과 같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궁합은 천연 식초나 흑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고추장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콩팥 건강에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혈압을 높여 사구체에 상처를 내고 찢어지게 만들거든요. 소금 대신 천연 식초나 흑초를 사용해 보십시오. 식초의 초산 성분은 소금 없이도 맛있게 느끼게 해주는 짠맛 대체 효과가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식초는 체내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하여 콩팥이 처리해야 할 산성 부하를 크게 줄여줍니다. 과부하 걸린 정수기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흑초의 아미노산과 구연산은 소변을 알칼리화하여 콩팥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의 궁합인 사과와 양파 그리고 식초만 잘 활용하셔도 우리 콩팥은 다시 생기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짝을 찾아주는 만큼 콩팥은 깨끗한 피로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멀리서 찾지만 진짜 기적은 우리 냉장고 속 식재료들의 올바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과 한 알, 양파 한 개, 식초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조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원칙은 단순한 요리 비법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지키는 의학적 방어선입니다. 첫째,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거나 기름에 볶지 말고 반드시 끓는 물에 3분 동안 데쳐서 드십시오. 많은 분이 영양소 파괴를 걱정해서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우리 세대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단단한 식물 세포벽 안에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갇혀 있습니다. 끓는 물에 3분 정도 충분히 가열하면 이 세포벽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의 31%에서 42% 이상이 물속으로 녹아 나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은 영양소인 설포라판은 지키면서 위험한 칼륨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알아두셔야 할 매우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데치기 전에 먼저 작은 송이로 잘라서 40분 정도 상온에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브로콜리를 칼로 자르는 순간 세포벽이 깨지면서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가 브로콜리 속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전구물질을 우리 몸에 실제로 이로운 설포라판으로 변환시켜줍니다. 해외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잘라서 40분 동안 방치한 뒤 조리하면 설포라판 생성량이 즉시 조리했을 때보다 2.7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자르자마자 바로 끓는 물에 넣으시면 이 소중한 효소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열에 의해 파괴되어 버립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브로콜리를 잘라놓고 세수하고 준비하시다가 나중에 데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이 작은 습관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브로콜리를 데친 물은 절대로 다시 사용하지 말고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가끔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물에 영양가가 녹아 있을까 아까워하며 찌개나 국물로 재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브로콜리를 데친 물은 영양 국물이 아니라 콩팥을 파괴하는 칼륨과 각종 불순물이 고농도로 녹아있는 위험한 물입니다. 잘못된 절약 정신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을 종이컵 기준으로 반컵, 즉 50g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십시오. 아무리 사과나 양파와 함께 먹어 해독을 돕는다 해도 절대적인 섭취량이 많아지면 결국 콩팥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콩팥 건강에서 가장 무거운 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하나 더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브로콜리의 꽃부분만 먹고 줄기는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브로콜리 줄기 부분은 꽃부분보다 식이섬유가 4배 더 풍부하면서도 칼륨 함량은 오히려 더 낮습니다. 국내 식품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줄기 부분의 칼륨 함량이 꽃 부분보다 약 23%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꽃 부분과 줄기 부분을 반반 섞어 드시거나 줄기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하시면 칼륨 부담을 줄이면서도 식이섬유의 혜택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줄기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데치면 아삭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세요. 넷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와 최소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약 자체가 이미 칼륨을 몸속에 가두고 있는 상태에서 브로콜리까지 드시면 우리 심장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초고추장이나 쌈장 같은 고나트륨 소스를 버리고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을 사용하십시오. 나트륨은 콩팥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짠맛 소스 대신 양질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콩팥의 염증 수치는 낮아지고 영양소 흡수율은 높아지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레몬즙을 브로콜리에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 성분이 브로콜리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동시에 레몬의 구연산이 체내에서 옥살산과 결합하여 콩팥 결석의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비뇨기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구연산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콩팥 결석 재발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4%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레몬 한 조각이 콩팥을 지키는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브로콜리라는 평범한 식재료가 어떻게 생명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기도 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가공육과 사골국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는 그 치명적인 실수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십시오. 대신 사과와 양파 그리고 천연 식초와 함께 올바르게 드시면 우리 콩팥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는 작은 송이로 잘라서 40분 놓아두었다가 끓는 물에 3분 데치고 그 물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설포라판은 살리고 칼륨은 빼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둘째, 하루에 종이컵 반컵인 50g 이하로만 드시고 꽃 부분과 줄기 부분을 함께 활용하십시오. 줄기가 칼륨이 더 적고 섬유질은 더 풍부합니다. 셋째, 가공육과 사골국과 고구마 대신 사과와 양파와 식초를 짝꿍으로 삼으십시오. 넷째, 혈압약 복용 중이시라면 약과 브로콜리 사이에 2시간 간격을 꼭 지키시고 초고추장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을 활용하십시오. 이 4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우리 콩팥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브로콜리의 훌륭한 영양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우리 집 주방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아프다는 말 없이 묵묵히 독소를 걸러내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다가올 수많은 날을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곁에서 웃으며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